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피하고 싶어 서빙을 다른 동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식당 문을 닫기 전에 그 손님이 가게 안에 들어왔고 사장님 종업원들에게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제가 소고기를 좀 사왔는데 같이들 드실래요? 어머 삼촌, 소고기를 사왔어? 아이 그럼 당연히 좋지. 이모들 안 바쁘면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고 갑시다. 저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들은 그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집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저기 같이 드시고 가요. 직접되지 않을 테니까 고기만 드세요. 됐거든요, 사장님. 저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모, 그러지 말고 한 점만 먹고 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잠깐만 앉아.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동시에 제 앞을 가로막고 제 손목을 잡아 손님의 옆자리에 앉혔답니다.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시어머니의 남편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술까지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연거푸 제 잔에 소주를 채워주었고 저는 바로 비워버렸습니다. 모두들 한껏이 하자 남자 손님이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개순이 맞죠?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사장님이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어릴 적에 알던 사이였는데. 누구... 나야 수혁이 오빠. 이수혁이라고. 뭐? 나랑 고무줄 놀이 하던 말라깽이 수혁이 오빠라고? 그래, 이제야 기억이 좀 나니? 어릴 적 수혁이 오빠는 저를 좋아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왜 저에게 치근덕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인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렇지. 네 반응이 재밌어서 계속 장난 좀 쳐봤어. 그런데 네가 철벽을 치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지. 여하튼 네 남편이 부럽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백개순이의 남편이 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적 부모님한테 이사가지 말자고 조를 걸 그랬어. 맞아. 오빠 서울로 이사 갔었잖아. 그런데 다시 부산으로 내려온 거야? 수혁 오빠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성공을 해서 배를 3척이나 가지고 있는 어부였답니다. 배가 3척이나 있다고? 그것도 큰 배로? 야, 진짜 성공했구나. 배 한 척 마련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말이야.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다 정리했더니 그만큼 돈을 벌었더라고. 수혁 오빠의 성공한 인생 이야기를 길게 들었더니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리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쭉 살아왔다는 말도 덧붙였답니다. 이윽고 식당에서 모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는 수혁이 오빠가 데려다 준다며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개순아, 행복하니? 남편이 잘해줘? 시댁은 어때? 하나씩 물어봐. 나한테 궁금한 게 뭐 그렇게 많아? 당연하지. 내가 널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데. 부산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마주칠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너무 고맙네. 나는 그냥저냥 살만해.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냥 그렇고. 너 행복하지 않구나?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난 수혁 오빠 앞에서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그날 이후 수혁 오빠는 변함없이 저희 식당에 들렀고 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감정이 새록새록 깨어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쌓인 하와 스트레스를 오빠를 만나며 잊을 수 있었죠. 그렇게 식당에서 일해 시어머니께 돈을 모두 갚아내는 날이 왔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빌린 돈과 이자까지 모두 갚은 거 맞죠?
그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용케 잘 갚았다. 너 혹시 또 돈 빌릴 생각 있니? 이거 이자놀이가 꽤 재밌네. 어떻게 또 빌려줄까? 아니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께 돈을 빌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말지 정색을 하고 그러냐? 하여튼 짝수만 노래가지고. 예, 오늘은 네 서방이 삼겹살이 먹고 싶단다. 가서 제일 비싼 놈으로 사와. 시어머니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며 심부름을 시키셨고, 저는 또다시 꾹 참고 돈을 주어서 시장을 봐왔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하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바짝 익혀서 상에 올리면 두 모자는 귀신같이 낚아채서 쩝쩝거리며 먹더군요. 저에게 한 입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는데 진짜 꼴배기가 싫었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진성 모습을 보고 입맛이 뚝 떨어져서 고기만 굽고 굶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울려 잠시 집게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의 주인은 아빠였습니다. 개순아, 우리 공장에 화재가 심하게 나서 대피하는데 그 과정에 네 엄마가 팔에 화상을 입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알겠어, 바로 출발할게. 저는 달갑하게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대요. 공장에 불이 크게 났었나봐요. 그래? 그런데 네 애미는 원래 새카매가지고 흉이져도 티가 안 날 거다. 그리고 팔에만 화상을 입었다면서 왜 이리 호들갑이니? 얼른 와서 마저 삼겹살이나 구워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네 애미가 까매서 화상 입어도 티가 안 나겠다고 귀에 못이 박혔니? 당장 와서 고기나 구워. 저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시모와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기판을 들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기름이 시모와 남편에게 골고루 튀었답니다. 아 뜨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화상 입었잖아. 아 진짜 아프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내 팔이 녹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보세요, 이렇게 기름이 조금만 튀어도 아프시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큰 불에 화상을 입었다고요. 이제 공감이라는 게 되세요? 인연이 아주 막 나가네. 감히 시애미한테 이따위 짓을 해? 당장 나가. 너 같은 년을 더 이상은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꺼져.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니들 모자만 보면 우라통이 터져. 지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눈꼴 사나워서 안 볼 거야. 이 졸부 쓰레기들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곧장 시댁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혁 오빠,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엄마가 화상을 입으셨대. 나 무서워서 누군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알겠어, 당장 출발할게. 오빠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병원으로 와주었습니다. 놀란 제 얼굴을 본 오빠는 어깨를 감싸주고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팔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안정제를 맞으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답니다. 이윽고 화장실에 다녀온 아빠가 저와 오빠를 보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너 수혁이 아니냐? 아 이게 얼마만이야, 응? 아버님, 그동안 아니요, 아니지. 인사가 잘못됐네요.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 수술 받으신 건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집사람도 다행히 큰 화상이 아니라서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어. 그나저나 수혁이는 늠름하고 멋있어졌구나. 예전에 내가 널 사익감으로 찍어놓았던 거 기억하니? 당연하죠. 제가 아버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서 부산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개순이를 왜 다른 남자한테 보내셨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녀석 농담도 잘하네.
어쨌거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다행히 엄마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치료만 받고 퇴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와 수혁 오빠는 병원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순아, 나한테 연락해준 건 고맙고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네 남편이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휴, 그 인간이 퍽이나 그러겠다.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오늘 시댁에 나오면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금 깨달았거든. 두 사람도 그걸 바라고 있으니 바로 이혼하고 새롭게 살려고. 그게 정말이야? 개순아, 네가 시댁에서 힘들게 산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네가 이혼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쁘냐? 가슴이 막 설레는데? 개순아, 너 이혼하고 이 오빠한테 와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고 책임질게. 오빠 총각이잖아.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를 만나겠다는 거야?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오빠가 저를 붙잡아 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대로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개순아, 오빠는 진심이야. 널 식당에서 다시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 네가 나의 모든 것이 되리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 나와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멋지게 고백하더군요. 오빠 고마워. 진심으로 말이야. 나도 오빠가 탐나. 내 남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그럼 나한테 와. 그러면 되잖아. 오빠한테 가려면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악연을 제대로 끊어버리고 갈게. 개박살을 내고 말겠어. 개순아, 그것도 오빠한테 맡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큰 배를 세 척이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라고. 복수도 돈과 권력 같은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 저는 오빠의 말을 듣자 복수 역시 그에게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음 며느리는 애를 순풍순풍 잘나는 애로 데려와야겠다. 하자 있는 년 데리고 살아봤더니 사람 할 짓이 못되더구나. 라고 조롱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나왔고 곧장 수혁 오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아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절대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이 된 수혁 오빠는 제 복수를 대신해주려고 남편에게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며 어떤 복수를 할지 열심히 궁리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쾌재를 부리며 저 대신 복수를 해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만히 두고만 보기로 하고 남편의 내조에만 신경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 시댁은 기억에서 점점 잊혀가고 있어서 복수를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석 달 만에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잠시 집 안으로 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전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새 가정부로 취직이라도 한 거야? 아니, 여기 내 집이야. 내 남편 집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여긴 왜 온 거야? 뭐? 네가 이 선장 마누라가 되었다고? 이거 참 기가 막히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퍼즐이 맞춰지는구만. 네 남편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런데 김씨가 저희 집은 무슨 일로?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추천한 선박이 바다에서 가라앉고 말았어. 당신이 책임져.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지? 김씨 당신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당신이 중고배가 싸게 나온 게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해줬잖아. 일본에서 사면 한국배 절반값이라고 말했었잖아.
그래서 내 재산 모두와 대출까지 받아서 배를 샀는데 한 달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 배를 살릴 수가 없대. 아, 그랬어? 그거 참 안 됐네. 알겠으니까 그만 나가봐. 뭐야? 이 자식이 나랑 장난치는 거야? 이봐, 나는 당신한테 저렴한 배를 어떻게 사는지 루트만 알려줬어. 그 배의 상태는 나도 모른다고 했잖아.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선장이 되려고 수십 톤에 달하는 선박을 중고로 알아보고 있었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접근해서 한국보다 싸게 배를 사들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다네요. 그런데 가격이 반값인 이유가 일본에서 버릴 만큼 노후된 배였기 때문이었죠. 전 남편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배를 사서 유람선으로 쓰려고 몇 번의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배에 구멍이 크게 나서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항해 테스트를 하던 사람들은 구조배에 옮겨 타서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전 남편의 배는 영원히 잠들었다네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그 배를 수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양 작업까지 전 남편이 해야 했답니다. 인양 비용은 수천만 원 이상이었죠. 이선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우리 엄마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해버렸어. 난 그 배에 모든 걸 걸었다고. 내가 너더러 그 배를 사라고 등 떠밀었냐? 지가 싸게 사고 싶다고 설레발쳐서 소개만 해준 게 내가 한 일이잖아.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전 마누라랑 짜고 날 엿먹인 거잖아. 김씨, 여기서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따지는지 모르겠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잠깐. 당신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까 인양 비용만 지원해줘. 이제 나는 빈털털이라 그 배를 인양할 돈이 없단 말이야. 당장 인양하지 않으면 나 감옥에 할지도 모른다고. 싫은데? 내가 왜 헛돈을 써야 되지? 네가 말아먹은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치워.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아니 사모님, 남편분에게 제발 인양 비용을 빌려달라고 해주세요. 제 인생 완전히 망했으니 속이 시원시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양 비용만 해결해주세요. 전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남편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이중인격자의 말을 들어주게? 돈이 생기니까 바로 태도가 변하는 하찮은 졸부 쓰레기.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 애미랑 인생 밑바닥을 실컷 기어봐. 저는 말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 울고 있는 전 남편의 따귀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야 완전한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뻐서 날뛰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과 시모가 사채를 써서 배를 인양하게 되었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사채 빚이 어마어마해서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어디까지 갔는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인천 어딘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안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답니다. 사채업자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 일상으로 회복이 아주 불가능해졌다네요. 제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대신 멋지게 복수해줘서 더할 나위 없어. 속이 아주 후련해. 별 말씀을.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모두 참교육을 시켜줄 거라고. 왜 이제야 남편을 만났는지 몸서리치게 아쉬웠습니다. 진작에 만났더라면 전 남편과 시모에게 당할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편 덕분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이가 대저택을 마련해줘서 아늑하고 행복한 삶을 지내고 계시죠. 저야 두말할 것 없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의 남편이 제 인생을 구해줘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와 전 남편과 시모의 이중성, 그리고 시원한 복수까지 다 서술해봤어요. 잠시 더위를 잊을만 하셨죠? 저처럼 고생하며 자란 분들이 제 사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